그 다음 이제 컬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색상입니다. 도면에는 여러가지 색상을 부여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전부 다 흰색으로만 설계를 하고 있죠. 네.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면 이 선이 무슨 선인지 구별이 안 돼요. 얘가 가구인지 얘가 바닥 패턴인지 혹은 벽체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설계는 설계를 할 때 선의 구별을 위해서 색상과 선의 모양과 선의 굵기를 사용합니다. 설계를 할 때 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게 벽선인지 단면선인지 인면선인지 아니면 단열재인지 아니면 가구인지 아니면 의자인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색상과 선의 모양과 선의 굵기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중에 먼저 컬러입니다. 사용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컬러는 말 그대로 색상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컬러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리본 메뉴를 줄여놨는데 리본 메뉴를 펼쳐보면 바로 컬러가 여기 있어요. 이게 컬러 명령어입니다. 리본에 여기 컬러가 있고요. 커맨드에다가 컬러라고 써보시면 돼요. 컬러. 그러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컬러 피커예요. 컬러 선택 상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확대를 좀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 컬러 복스. 이제 어떤 걸 설명을 할 거냐면 이제부터는 좀 상식적인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윈도우가 엄청 쉬워졌죠. 윈도우가 많이 쉽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가 되는 운영체계에 대해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이들한테도 운영체계는 거의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니까. 근데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좀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인덱스 컬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인 색상입니다. 색인 색상. 인덱스가 색인이란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목차예요. 우리 책 사면 목차 있죠. 차례 있죠. 뭐 1번 뭐 몇 페이지, 2번 뭐 몇 페이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색인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 가면 소설은 뭐 A에 뭐 몇 번에 몇 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게 색인입니다. 즉 모든 색,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색에 다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색은 1번 색, 노란색은 2번 색, 초록색은 3번 색 이렇게 전부 다 색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걸 인덱스 컬러라고 합니다. 색인 색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여기 있는 색인 색상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트루 컬러. 아이고 자꾸 왔다 갔다 한다. 트루 컬러.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색상. 트루가 진실된 이란 뜻이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트루 컬러라고 한 겁니다. 보통 이 트루 컬러는 포토샵에서 사용합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혹은 이제 그래픽 프로그램들에서 이 트루 컬러를 쓰고요. 컬러북스. 컬러북스는 이건 주로 페인트 가게에서 많이 써요. 페인트 가게에 가면 이렇게 이미 페인트 회사들이 이렇게 지정해 놓은 색상들이 있어요. 팬텀 컬러 같은 경우 되게 유명하거든요. 팬텀 컬러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색상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인덱스 컬러를 쓸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상식선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제 상식선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거 쓰지 마세요. 자,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날 것도 같고 안 날 것도 같고 뭔가 색상이 머릿속에 맴돌기는 하고. 자, 한번 불러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네, 빨간색이 있었어요. 네, 또. 네, 초록색. 또. 파란색. 네. 또요. 노란색이 있었죠. 뭐라고 배웠냐면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은 빨강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배웠어요. 색의 삼원색은 빨파노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빨파노가 아니에요. 빨파노가 아닙니다. 사이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젠타예요. 빨파노가 아니고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잉크젯 프린터 있나요? 혹은 회사에, 혹은 학교에 여러 번씩 그 잉크 갈아보신 적 있나요? 네. 어떤 색이던가요? 그렇죠. 노란색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파란색도 있었을 겁니다. 정확하게는 여기 나와 있는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입니다. 그리고 블랙이에요. 레이저 프린터나 혹은 칼라 프린터를 열어보면 그러니까 특히 잉크젯 같은 경우는 카트리지라고 하죠. 잉크가 2개 들어있는 게 있고 4개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2개 들어있는 거는 하나는 검정색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이 3가지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옐로우, 사이안, 마젠타. 마젠타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선홍이라고 합니다. 선홍색이라고 합니다. 얘는 하늘색, 스카이블루가 아니고 그냥 하늘색 정도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이 정도? 옐로우는 노란색이라는 거 알고 있을 테니까.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뭐라고 부르냐면 RGB 컬러라고 합니다. 각각 첫머리 글자 딴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해서 RGB 컬러. 그러면 이거 빛의 삼원색으로 색상을 조합했구나,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모니터에서 나오는 색상은 전부 다 RGB 컬러입니다. 모니터는 그러니까 빛으로 색을 조합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도 빛으로 색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빛의 삼원색을 사용하게 돼요. 레드, 그린, 블루. RGB 컬러를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색의 삼원색이 있습니다. C, M, Y, 여기 K. CMY, K 컬러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이 바로 색의 삼원색을 이용한 색상 표현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K가 하나 붙었습니다. CMY는 100% 검정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검정색, 블랙이 하나 더 필요해요. 블랙에 B를 쓰려니까 블루의 B하고 겹쳤죠. 그래서 블랙을 K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CMY K 컬러, 이거는 잉크, 출력을 위한 색상, 프린터를 위한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RGB 컬러 그러면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색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게 이렇게 색상 체계가 2개로 나눠집니다. 색상을 표현한 방법이 2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서 던지는 질문. 빨간색하고 저기는 레드하고
그린을 섞으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두 개를 조합하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옐로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옐로우를 가운데다 넣는 거예요. 쓰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린하고 블루하고 더하면 어떤 색이 나올까요? 사이안이 나옵니다. 블루하고 레드하고 색을 섞으면 마젠타가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이렇게 색을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사람 휴입니다. 휴라는 사람이 색상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미술학자라고도 하는데 아마 대학교 교수님이셨을 수도 있고 혹은 화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미술학자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 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레드, 옐로우, 그린, 사이안, 블루, 마젠타 이렇게 색상 정리했다고 해서 이걸 휴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값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환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색상환입니다. 환이 뭐냐면 원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환은 원을 뜻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레드, 그린, 블루를 각각 120도씩 배치합니다. 0도에 레드, 그린이 120도, 블루가 240도. 그럼 옐로우는 60도, 사이안은 180도, 마젠타는 300도 이렇게 되는 거죠. 원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으로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이게 휴값입니다. 그래서 휴값은 각도예요. 각도입니다. 각도이고 0에서 360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게 휴값이에요. 자, 컬러를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색상이 쭉 무슨 순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휴값에 의거해서 배치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위에도 보세요. 여기 휴값에 의해서 색상이 배치되어 있죠? 그 중에 자,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인덱스 컬러 1이라고 뜨죠? 네, 얘가 1번 색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7번이 화이트입니다. 얘는 배경색이 검정색이라 화이트가 뜨는 거예요. 캐드 바탕색이 하얀색이면 7번은 블랙이 됩니다. 자동 변환돼요. 화이트 5와 블랙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스탠다드 컬러라고 부릅니다. 표준 색상. 우리는 표준 색상을 써요. 7개의 표준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색상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 9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가 10번입니다. 10, 12, 14, 16, 18. 짝수예요. 이 위에는 짝수입니다. 그 다음 이 아래는 홀수예요. 11, 13, 15, 17, 19. 이해되시나요? 당연히 이쪽으로 가면 번호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50, 51, 52, 53, 54, 55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255번으로 끝나요. 이렇게 255번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컬러는 논리 색상이 있고 물리 색상이 있습니다. 논리 색상이 있고 물리 색상이 있어요. 물리적인 색상입니다. 물리적인 색상이에요. 즉 1번부터 255번까지 얘를 물리적인 색상이라고 합니다. 아예
얘는 1번이야, 얘는 2번이야, 얘는 3번이야 이런 뜻이에요. 논리적인 색상은 뭐냐면 색상 번호가 없어요. 누구냐면 바이 레이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이어에서 지정한 색상 사용하기 라는 뜻입니다. 바이 레이어가 있고 바이 블럭이 있습니다. 그러면 블록에서 지정한 색상 사용하기. 얘는 색상 번호가 있나요? 없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지정되어진 색상을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레이어라는 것에서 지정한 색상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논리 컬러라고 합니다. 논리 색상이라고 해요. 물리적인 색상은 실제로 오브젝트에다가 색상을 부여할 수 있는 것, 이건 물리적인 색상입니다. 그런데 바이 레이어는 논리적인 색상이에요. 레이어라는 곳에서 색상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정한 색상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칼라 명령어에서 바이 레이어를 씁니다. 다른 색상 쓰시면 안 돼요. 레이어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칼라는 무조건 바이 레이어를 씁니다. 아직 레이어를 공부 안 했으니까 색상을 부여해서 쓸 겁니다. 레이어를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칼라를 쓰지 않습니다. 레이어에서 색상을 부여해서 사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레이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레이어라는 곳에서 색상을 줍니다. 레이어라는 곳에서 색상을 부여해서 그리고 사용해요. 칼라 명령어에서 다이렉트로 물리 칼라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컴퓨터 그래픽에서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그 그래픽이라는 혹은 프로그램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식이 나오겠죠. 최대 현재 기술력 수준으로 최대 한 가지 최대 2의 8승계까지 표현합니다.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수의 체계가 10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10진법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그 다음 10, 그죠? 10이라는 숫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수의 체계가 0에서 9까지 10진수를 사용합니다. 컴퓨터는요? 2진수를 쓰죠. 그러니까 0, 1, 01만 존재하는 2진수만 씁니다. 즉 2진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술력 수준으로. 이 이상은 표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색상을 최대 2의 8승계까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2의 8승계까지라고 하면 10진수로 고치면 256개입니다. 10진수 256이에요. 2의 8승이 10진수 256입니다. 256 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56 칼라 혹은 8비트 칼라, 이렇게 256 칼라, 8비트 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2의 8승이잖아요. 8승이 비트로 떨어지는 겁니다. 8비트 칼라 혹은 256 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덱스 칼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은 또 다른 말로 인덱스 칼라라고 합니다.
이거 세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56 칼라 혹은 8비트 칼라 혹은 인덱스 칼라, 이게 세 개가 다 똑같은 단어예요.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인덱스 칼라를 쓰고 있는 거죠. 색상 전체를 256개로 만든 겁니다. 256개요.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죠. 다시 보시죠. 자, 맨 끝에 여기가 몇 번으로 끝나요? 255로 끝나요. 하나 어디 갔죠? 자, 다시 볼까요? 얘가 몇 번이에요? 빨간색이 1번이요. 그럼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무의식 중으로 1에서 10까지 따져요. 그런데 수의 체계는 0에서 9로 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0에서 255번으로 끝나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똑같은 말로 1에서 256으로 끝나는 겁니다. 1에서 256으로 가든 0에서 255로 가든 똑같이 수의 개수는 256개입니다. 지금 어떻게든 0에서 255번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 0번이 바로 논리 색상입니다. 0번이 바이레이어를 뜻해요. 그러니까 0 쓰고 엔터 치면 되나요?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네. 0번이 바이 블록으로 들어가네요. 자, 1번 쓰고 엔터, 레드. 0번 쓰고 엔터, 네. 바이 블록이 0번이네요. 여기 보시면 바이 블록으로 들어가 있죠? 바이 레이어. 바이 블록이 0번입니다. 0번부터 255번. 논리적인 색상이에요. 우리는 바이 블록 혹은 바이 레이어 두 가지 중 하나를 쓰셔야 돼요. 제가 논리 색상이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바이 레이어하고 바이 블록하고. 이게 0번입니다. 얘가 0번이에요. 나머지 물리적인 색상이 1에서 255번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16진수 16비트 칼라라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 16비트 칼라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 체계가 대략 64,000개. 그 다음에 32비트 칼라가 있습니다. (16) 비트 칼라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32비트예요. 32비트가 이거예요. 레드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빛의 삼원색이죠?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나요? 24비트군요. 24비트. 레드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그 다음에 색상을 조합하니 최대 24비트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빛의 삼원색이 레드, 그린, 블루죠? 근데 최대한 몇 개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요? 2의 8승이죠? 레드 2의 8승, 그린 2의 8승, 블루 2의 8승.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합하는 겁니다. 계속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24비트 칼라라는 것이 나오고 더 이상 색상이 표현이 안 돼요. 2 이상. 그래서 이걸 트루 칼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트루 칼라라고 불러요. 24비트 칼라, 트루 칼라 똑같은 단어예요.
개 표현. 색상을 대략 1600만 개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6비트 컬러는 64,000개, 인덱스 컬러는 256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32비트 컬러. 얘는 24비트에 EF 8승이 하나 더 붙는데 얘는 투명도예요. 트루 컬러에 투명도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32비트가 나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이제 8비트 컬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인터넷 다니다 보면 그 그러니까 사진 파일들 많이 보시죠? 그 중에 GIF 파일들이 있어요. GIF 파일이 인덱스 컬러예요. 최대한 담을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256개로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진 딱 찍은 다음에 GIF로 포맷 변환을 하면 갑자기 이미지 퀄리티가 뚝 떨어집니다. 이유가 GIF 파일은 256개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16비트 컬러에 해당하는 파일 포맷이 누구냐면 JPG예요. JPG라고 합니다. GIF 파일, 그 다음에 JPEG이라고 읽습니다. JPEG이라고 읽고 실제로 쓰는 건 JPG 파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어요. JPG 파일 또는 JPEG 이렇게 씁니다. 옛날 그 PC 통신 시절에 데이터가 너무 큰 거예요. 안그래도 속도는 작은데, 아니 속도는 느린데 파일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1메가짜리 파일 봤는데 20분씩 걸렸어요. 엄청 느렸던 거죠, 그때 당시. 지금이야 뭐 1메가 우습죠. 1기가 봤는데도 1기가짜리 파일 봤는데 불과 5분, 10분이면 다 봤잖아요. 근데 그 옛날 PC 통신 시절에는 1메가짜리가 20분이었어요. 너무 느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야, 이거 너무 느리다. 퀄리티는 좋은데 통신 속도를 좀 빠르게 해보자. 어느 정도 퀄리티를 유지하되 파일을 줄여보자. 용량을 줄여보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JPG 파일이에요. 그 다음 24비트 컬러에 해당하는 파일이,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이 TIF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투명도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투명도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투명도를 알파 채널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알파 채널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PNG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가 TJ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타가 파일 또는 TJ 파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PNG나 타가나 TIFF나 24비트가 되는 거죠. 근데 PNG랑 타가는 여기에 알파가 들어간 거죠. 투명도가 들어간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DSLR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휴대폰 폰카를 보시면 파일 저장 방식이 나와요. 보통 누가 나오냐면 JPG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용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좀 저용량으로 저장할 때 JPG, 그 다음에 고용량으로 저장할 때가 TIFF 혹은 PNG, 그러니까 JPG TIFF 또는 JPG PNG 또는 JPG 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시간 날 때 휴대폰 열어가지고 저장 포맷이 뭐로 저장되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사실은 이렇게 몇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는가, 이 색상, 그러니까 저장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미지의 퀄리티, 즉 내가 찍은 사진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보통 JPG 파일만 써도 우리 눈은 그렇게 크게 막 이거 정말 이상해, 나빠 이런 느낌은 못 받아요. 조금 깨졌네. 그냥 조금 뭐 개미 눈곱만큼 그 정도의 차이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다지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6비트 칼라, 8비트 칼라, 24비트 칼라, 32비트 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 칼라를 다시 넘어가면, 오토캐드로 넘어가면, 그래서 여기 인덱스 칼라가 있는 거고, 여기가 전체 색상의 개수가 1부터 255번, 바이블럭이 0번, 그 다음에 트루 칼라라는 말이 나오죠? 네, 트루 칼라 24비트 칼라를 뜻하는 거고, 여기 얼마 없지만 얘 가지고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 여기 휴라는 값이 나오죠? 휴 값 나오죠? 이렇게 볼까요? 자, 120도 그러면 그린에 맞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꾸 움직이네. 그 다음에 240도 그러면 블루로 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뭐 그리고 왜 자꾸 움직이냐? 359 그러면 제일 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색상 환이니까 360 그러면 다시 0도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츄레이션은 채도를 뜻합니다. 자, 이게 이제 채도예요. 채도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 채도입니다. 수채화라고 하죠. 수채화, 물감을 풀어서 거기에 뭘 더하는 거예요? 물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채도를 낮추는 것. 채도가 색상이란 뜻이에요. 색상을 진하게 할 건지 흐리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스텔톤 좋아하시죠? 파스텔톤이 채도가 낮아진 거죠. 원색에다가 하얀색을 더해서 채도를 낮춘 거예요. 그게 파스텔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뢰받은 사람이, 혹은 이제 의뢰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매장이에요. 매장이고, 20대들이 많이 와요. 10대, 20대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색상을 파스텔 톤으로 꾸며버리는 거죠. 그러면 20대들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저같이 나이 들어서 50대가 돼버리면 파스텔 톤 들어오면 좀 불편하죠. 오히려 이제 톤 다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루미넌스를 쓰는 거죠. 색상이 밝고 어둡기. 밝고 어둡기. 색상을 조금 더 어둡게 쓰는 거죠. 톤 다운 시켜서 색상의 톤을 조금 더 검정색으로 톤 다운 시켜가지고 차분한 느낌을 만들어주는. 루미넌스는 명도라고 합니다. 명도 값이에요. 밝고 어둡기. 뭐 어쨌든 이렇게 색상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트루 컬러입니다. 주로 포토샵에서 이걸 사용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색상들을 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썼어요. 자, 오케이. 우리 서클 배웠으니까 서클. 빨간색으로 그려지나요? 다시요. 칼라. 자, 2번 색. 2번 색은 노란색이죠? 다시 서클. 노란색 맞나요? 다시 칼라. 3번 색. 서클. 맞습니까? 자, 다시 칼라. 네, 그러면 바이블럭 하얀색. 바이블럭이 하얀색으로 잡혀 있거든요. 자,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써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할 때, 아니,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건 이제 시험용입니다. 시험용이에요. 저는 색상을 번호로 쓰니까 이렇게 색상 번호예요. 얘는 중심선입니다. 단면선이고요. 얘가 마감선입니다. 얘가 문자 해칭선이고요. 인면선입니다. 색상 번호랑 이렇게 매칭해서 쓰시면 돼요. 레드, 그린, 아이고, 색상 번호하고 선의 용도입니다. 1, 2, 3, 4, 5, 6, 7 해놓고 중심선, 중심선은 물체의 중심을 통과하는 가상선, 단면선, 즉 벽선입니다. 단면, 자른 단자를 쓴 거예요. 자른 면, 즉 벽면. 마감선. 마감선은 말 그대로 마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건 얘가 철근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죠? 이거 벽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에 저 철근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보기에 좋은가요? 안 좋아요. 두 번째, 안전성으로 나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기 좋게 안전하게끔 깨끗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마감입니다. 원래 힘을 받치는 구조적인 벽이 있으면 그 벽만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보기 흉하거든요. 두 가지 측면. 보기 흉하고 안전상의,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그 다음에 안전상으로 거기에다가 시멘트를 덧댑니다. 덧발라요. 한 20mm 정도. 그걸 마감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벽이 경량철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잔넬이라고 하는 철근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채널이에요. 채널. 그러니까 C자 모양으로 생긴, 그러니까 디귿자 모양으로 생긴 철골이 있습니다. 가벼운 철근이 있어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한 900mm 되는데 하나 또 세워요. 이렇게 마주보게끔. 이렇게 마주보게끔. 이런 식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마주보고 여기 또 이렇게 마주보고 세웁니다. 그리고 석고보드로 마감하는 거예요. 석고보드로 감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벽면이 나옵니다. 근데 석고보드가 다 그냥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석고보드도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걸 마감이라고 해요. 그렇게 마감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눈에, 그러니까 미관상으로 보기 좋게끔 조금 더 시멘트를 바르거나 처리하는 것, 그걸 마감이라고 해요. 마감선이 이제 3번. 그 다음에 문자 치수는 4번. 해칭선, 이건 패턴입니다. 우리가 도면에 패턴이나 혹은 무늬를 넣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건 5번색. 이제 인면선이 나와요. 인면선도 벽선인데 이런 거죠. 단면은 잘린 벽이에요. 잘린 벽면. 인면은 안 잘린 벽면. 눈에 보이는데 안 잘렸어요. 그건 인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평면도를 그려요.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평면을 그립니다. 그러면 대략 1200에서 1500 사이를 이렇게 잘라요. 잘라서 다 거두어내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렸죠. 이건 단면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바라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선이 실제로 보이죠? 잘렸나요? 안 잘렸어요. 이걸 인면이라고 합니다. 벽이 있는데 안 잘린 벽면이 있어요. 단면 처리 안 했는데 눈에 보이는 벽면이 있습니다. 그걸 인면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7개로 나눠 가지고 사용합니다.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써요. 색상을.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색의 명도값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벽선은,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에 필요한 건 여기 다 나왔어요.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해칭선, 인면선, 이렇게 중요한 건 다 나왔습니다. 중요도수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중요한 선들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단면선, 인면선, 그 다음에 마감선, 가구선, 문자, 치수, 해칭, 이런 식이 돼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여기 어디서 다 해결이 됩니다. 보통 색이 지닌 명도값을 이용해서 부여를 하는데, 선에는 굵은 선이 있고 가는 선이 있습니다. 굵고 가늘기도 존재해요. 선의 모양도 존재해야 합니다. 뭐 되게 간단해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 가는 선, 중간 선, 굵은 선, 아주 굵은 선. 간단하죠? 글자도 마찬가지요.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이해되시죠?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원시인이 숫자를 셉니다. 원시인이 숫자를 세요. 1, 2, 3, 많다, 아주 많다, 대빵 많다. 똑같아요. 설계도 똑같습니다.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그러니까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세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선도 세 개예요. 가는 거, 중간 거, 굵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한지 먼저 명도라는 개념부터 한번 보시죠. 아니다. 자, 명도라는 단어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명도가 뭐냐면 밝고 어둡기를 뜻하는 단어. 색이 기본적으로 밝고 어둡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걸 명도라고 해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밤중에 내가 검정색 옷을 입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럼 눈에 잘 띄던가요? 안 띄죠. 그러면 그 검정색은 명도가 낮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하얀색 옷을 입고 그러니까 밤에 똑같은 조건 하에 밤에 나갔어요. 눈에 잘 띄던가요? 눈에 잘 띄죠. 그럼 명도가 높은 색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명도가 높은 색은 굵은 선으로, 명도가 낮은 색은 가는 선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명도가 높은 색은 굵은 선으로, 명도가 낮은 색은 가는 선으로 사용합니다. 자, 중심선은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을 씁니다. 단면선은 굵은 선입니다. 그래서 인면선은 중간 굵기, 그래서 마감선은 가는 선입니다. 가구선 중간이에요.
문자 중간 굵기입니다. 그 다음에 치수, 해칭,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해요. 제가 문자하고 치수는 빼놨습니다. 사실 이렇게는 빼요. 문자, 가구, 치수는 많이 뺍니다. 이건 좀 많이 편하게 써요. 예를 들어서 치수는 가는 선이니 제가 레드를 씁니다. 근데 문자는 그린을 써요. 이런 식으로. 이건 제 경우가 그래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마젠타에 뭐 사이안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와 치수선을 이렇게 분리해서 쓰는 거죠. 혹은 같이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건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명도가 높은 색은 굵은 선으로 쓰고 명도가 낮은 색은 가는 선으로 사용합니다. 자, 명도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명도가 높잖아요. 색이 명도가 높으면 굵게 보입니다. 명도가 낮으면 가늘게 보입니다. 똑같은 선의 굵기인데, 자 보세요. 노란색은 명도가 높은 색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두 개의 색상이 있죠? 지금 명도가 제일 높고 중간이고 제일 낮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가요? 선의 굵기가 다 똑같아 보이나요? 조금씩 달라 보이죠? 자,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도가 높은 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보여요. 명도가 낮은 건 속으로 들어가 보입니다. 명도가 높은 건 굵고 그러니까 도드라져 보여요. 명도가 낮은 건 가늘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단면선이에요. 단면선입니다. 얘가 이렇게 노란색을 쓴 거예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여요. 해칭선은 파란색입니다. 명도가 낮아요. 바닥이에요.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도면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용합니다. 명도 값을 이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제 이거 나중에 도면을 그려보면 알아요. 도면을 그리다 보면 아, 이래서 명도를 쓰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컬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색깔 사용하는 거를 우리는 요걸 기준으로 쓰겠습니다. 얘를 기준으로 쓰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여기 있는 색상을 기본으로 해서 쓸 겁니다. 여기 있는 색상 꼭 기억하시고, 자,